그럼 누가 될까요? 국민의힘 원래는 이게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버티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당대표 선거 없을 거다. 전당대회 안 열린다 했는데 그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있습니까? 임기가 이달 말까지인가 그럴 예,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이달 말 지나면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게 지금 시계 제로예요. 시계 제로인 게 예. 이달 말까지 끝나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전당대회가 이달 말에 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비대위원장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비대위원장을 뽑으려면은 네. 일반적으로 원내대표가 있어야지 원내대표가 지명을 하든 추천을 받든 이렇게 되고 하거든요. 그러면 네. 다시 원내대표부터 지금 뽑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달 굉장히 빨리 이달 안에 원내대표 뽑고 네. 그런 다음에 김용태가 만약에 더 이상 연장을 안 하고 끝나면은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을 또 뽑고 네. 그런 다음에 전당대회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역사를 보면 소위 말해서 이제 전당대회 전에 관리형 비대위원장이 짧게 한 적이 있었고 뭐 황우여라든지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은 아예 혁신형 비대위원장이라고 해서 김종인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한 뭐 거의 반년에서 1년 가까이 막 한 적도 있거든요. 국힘 내부에서는 굉장히 이거 가지고 이견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쪽을 미는 사람들도 한동훈이 이번에 잡을 수 있겠냐. 차라리 네. 예를 들면은 김종인이 와가지고 한번 먼저 한번 좀 청소 좀 해주고 그리고 다음에 잡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친한계의 사람들도 있고 예. 친한계도 예를 들면 한동훈이 지금 아직 판단을 못했는데 예. 이번에 나가면 안 된다 당대표 쉬어야 된다. 아니면 나가야 된다. 이게 반반인지 정확한 모르겠어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거. 왜 그러냐면.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본인은 새우깡 먹으면서 저는 진짜 자신이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네. 사실상 패배의 아이콘이에요. 아니 선거 나와가지고 계속 졌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패배의 아이콘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데 이번 당 대표가 돼요 한동훈이. 근데 내년 6월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또 지면은 사실은 한동훈은 이제 그치 끝나는 거예요. 네, 사실상 계속 이제 한동훈으로는 더 이상 이길 수 없다라는 얘기가 강하게 비판이 왔을 때 그거를 발로 왜냐하면 그 전에는 윤석열 때문에 그랬다라고 쳐. 근데 어쨌든 아직도 그 여파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선 끝나고 1년 안에 치러지는 선거는 집권당이 대승을 거둬요. 맞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2017년에 문재인 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어요. 다 이겼어요. 25개 서울 지역구 중에서 서초구 하나 빼놓고 다 가져갔어요. 싹 다. 네. 강남구청까지 이게 민주당이 가져갔어요. 예. 그러면은 1년 안에 내년 6월에 있는 지방선거도 그 폭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지만 높은 확률로 국힘이 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한 당대표 뽑힌 지 8개월 만에 쫓겨나야 돼. 그러니까 차라리 총선 공천권을 지자. 그 이후에 당대표로 도전하자. 지금 이런 얘기들이 캠프 안에서 친한계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생각보다 엉뚱한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 안철수가 된다든지 예를 들면 뭐. 안철수. 안철수는 왜냐면 본인은 세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솔솔 나오는 게 지금 구친윤계랑 손을 잡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번에 진짜 열심히 뛰었잖아요 선거. 그리고 개표 방송도 다 나갔는데 혼자 앉아 있었어. 혼자 앉아서 2시간 동안 지켜봤어. 그러니까 이런 진정성, 이 당에 착근하기 위해서의 그 진정성을 지금 굉장히 보여준다면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가능성 중에 하나로 안철수가 당 대표에 지금 임시적으로 앉아서 당을 지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아니면 그러면 김종인, 안철수 이런 분들 추천하면 저는 꼭 한 분 추천할 사람이 있는데. 누구요? 명태균이라고 이미 그들 위에 상당한 의사결정을 좌우한 그리고 오세훈 안철수 생각 있어. 명태균 씨 주면 할 것 같은데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다. 그렇죠? 다 비켜 이럴 수 있을 것 마쿠에서 뭐 여론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차라리 내가 하마 이렇게. 주목할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홍준표. 이게 이 당이 아주 특이한 당이에요. 보면 우선 첫 번째로 지금 국민의힘 보수 진영의 대주주가 누구냐를 한번 보셔요. 대주주 누굽니까? 대주주라고 우리가 통칭할 때는 가치 철학,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이 당원들 또는 지지자들에게 체화된 사람이 대주주겠죠. 그럼 과거로 거슬러 간다면 그들 주장대로 보면 이승만 대주주였겠죠 한때. 박정희 한때 대주주였겠죠. 박근혜가 그걸 이어받을 뻔했으나 탄핵으로 날려 먹었습니다. 그 뒤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릴사위 윤석열을 들여서 집권을 해본 거고 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업둥이를 들였어요. 한덕수라고 들여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과연 현재 기준의 보수 진영의 대주주가 누굴까? 저는 이번 선거 결과가 그 답을 말해준다고 봅니다.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TK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TK라는 지역이 승인하지 않는 사람은 이 비대위원장이든 당대표가 되기가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러면 TK에서 네. 여러 이제 백가장명식의 갑론의박이 나오겠죠. 이런 때 그래도 이런 거를 싹쓸이하면서 일수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진 사람 했을 때 네가 가라 하와이를 반드시 한 번은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친윤 그룹 내에서도 네. 오히려 그걸 환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적이 있죠.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해 오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한 게 있죠. 네. 어떤 개인의 도덕성, 법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네가 가라 하와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 분명히 주시해서 보셔야 됩니다. 홍준표 시장이 당대표 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요, 높다가 아니라 분명히 출마할 그 거다. 역할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다. 아니 뭐 그분은 지옥의 섬에서 탈출한 빠삐용인데 다시 지옥의 섬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탈당했는데. 예. 홍준표 시장이 국힘에 들어갈 가능성은 네. 저는 그러니까 낮지는 않아요. 낮지는 않은데 그거는 완벽하게 추대 형식으로 와달라라고 매달려야지 갈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계속 나 있어 여기 나 나 있어 있어. 나 좀 봐줘. 저요. 그러니까 저요. 본인이 들어가는 거는 예. 뭐 속된 말로 모냥 빠지지. 예. 그냥 많이 빠지지. 얘들아 형님 좀 모셔라. 모셔와라. 뭐 이런 거 이렇게 같아 지금. 그런 컨셉이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렇게 지켜보면 한국 정치가 상당히 크게 출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 주권 정부를 자임하고 있는 이재명 행정부가 처음부터 세게 드라이브를 다 걸고 있어요. 오늘 첫 국무회의에서 책임에 대해서 그 공직자들의 책임에 대해서 한순간도 소홀하면 안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고생하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 오늘 보니까 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 때문에 국민들이 출근하는 시간 불편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좀 길 막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근데 오늘 벌써 딱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용산 얼마나 막혔어요. 국민들이 출퇴근할 때마다 그냥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불편들이 좀 최소화되고 정치가 좀 많이 바뀌면서 저는 소위 얘기하는 보수 정치도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바뀔 것인지가 그냥 이합집산 하듯이 할 게 아니라 좀 진짜 간판 떼고 계급장 다 떼고 어떻게 바뀔지 좀 근본부터 논의했으면 좋겠는데 가능 불가능? 거기다 안 돼요. 뭐 그런 표현도 있잖아. 개가 똥을 끊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많잖아. 안 돼. 안 거기는 돼? 안 안 돼. 돼? 200% 동의합니다. 진짜? 네. 내가 왜냐하면 너무 기대가 컸나? 이상주의자야. 이상주의자야. 같이- 꿈을 버려. 가치 철학 이런 걸 회복하기 전까지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큰일이네. 제가 보기에는 5번 정도 최소 4번 5번은 더 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 치료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선거 치료. 선거 치료 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국힘 계열이 2016년 이제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이제 총선까지 지면서 네. 그때부터 야 이제는 그 지지자들도 그렇고 한번 이겨보자. 그래. 뭐라도 좀 해보자. 해보자. 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선택했던 게 이준석 그러니까 당시에 맞아요. 대통령 그러니까 당 대표감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준석이라도 어떻게 당 대표로 세워보면 뭔가 희망이 보이나 해서 만들었거든요. 맞아요. 지지자들도 그렇게 뭐 이를테면 막 절박해야 되고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금 친윤이라는 사람들이 약간은 내려놔 줘야 돼. 그러니까 다 자기들이 더 이상 지면은 우리까지 죽겠다라는 정도가 있으면은 근본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땜질용으로라도 이제 변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덜 졌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구나. 아직.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어렵다. 그리고 쉽지 않다. 네. 그리고 한쪽 날개가 완전히 부러졌다. 네. 땜질 불가능하다. 신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만드는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상당히 걸린다. 네. 알겠습니다.